그냥 오늘 하루는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분명 들 겁니다. 저는 처음에 열심히 하는 것보다 꾸준히 하는 게 진짜 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달리기를 하더라도 처음에는 전력 질주를 할 수 있지만 그 먼 거리를 완주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될 겁니다. 이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독학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제가 독학을,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다 독학으로 한 거일 거예요. 아무리 성경 계열을 나왔다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배울 때랑 뭔가 핀트란가? 포인트가 좀 다르거든요. 아무래도 학교는 이제 학문적으로 좀 더 연구를 하는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뭔가 회계사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랑 좀 다른 걸 물어볼 수 있어요. 하지만 겹치는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경영 과목을 들었다고 해서 그 경영 문제를 바로 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분명 시간은 필요해요. 다만 이건 존재하겠죠. 상경 계열이냐 아니냐라는 거는 해당 개념을 배울 때 이 개념을 본 적이 있냐 없냐, 단지 전 그 차이라고 봅니다. 이게 어떤 차이냐면은 제가 아까 말했지만 그 새로운 개념은 처음부터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대신에 이 새로운 개념을 익숙하게 하다 보면은 그만큼 이해할 때 그 이해 속도가 좀 더 빨라져요. 그러니까 상경 계열이냐 아니냐는 그 상경 계열에서 그 해당 개념을 받냐 안 받냐 그 차이뿐이지, 이 익숙함의 단계를 넘어가면 사실 그 다음부터는 개인의 역량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시험을 공부하면서 이 시험을 보기만 하면은 합격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가지고 갈 수 있었어요. 그게 저만의 근거가 있었는데요. 제가 1차를 합격했을 때가 이제 2021년도 시험을 봤을 때인데 2021년도 시험을 기준으로 응시자 수가 11,654명이었어요. 그 중에서 결과적으로 1차 합격생은 2,213명이었습니다. 이를 대략적인 경쟁률로 따져본다면 한 5대1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저는 그 5명 중에서 한 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수험생이시라면 여러분이 공부하고 계신 장소에 같은 회계사 과목을 공부하고 계신 분들을 한번 쭉 둘러보세요. 그런 분들을 총 4명 잡는 겁니다. 4명을 잡으면은 그 중에서 한 명은 보통 여러분이 정말로 준비하고 계신 시험을 시험 삼아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저도 그랬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은 아마 패션 수험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냥 앉아만 있는 수험생들이 보통 많을 거예요. 책은 옆에 있는데 그냥 핸드폰만 보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정말 집중을 하지 않는 수험생들, 그런 분들이 보통은 한 명을 잡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게 5명 중에서 2명이 줄었으니까 이제 보통 저를 포함한 3명이 남았어요. 사실 진짜 경쟁은 이 3명끼리 하는 거예요. 이 3명은 사실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이상 비슷비슷합니다. 공부하는 습관이라든지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은 이해를 하는 능력, 이런 건 다 비슷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와 비슷한 이 2명을 이기기 위해서는 애초에 기존에 제가 했던 공부 방법과 좀 다르게 공부를 하면은 나머지 둘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공부를 더 잘하는 사람들의 그런 공부 방법을 이제 하나 둘씩 터득을 하면서 제 걸로 만들면서 기존에 제가 했던 공부 방법과 완전히 다르게 바꾸면서 그러한 경쟁력을 또는 차별점을 만들어 나가려고 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기존에 했던 습관을 완전히 바꿔서 뭔가 좀 합격에 가까워지는 그런 공부법으로 만들기까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만약 합격을 못한다면 그냥 내 시험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저를 바꾸기까지 열심히 노력을 했고요. 그런 마인드로 가니까 저는 그 시험장에 가서도 그렇게 떨지 않았고 그냥 시험만 보고 오자, 그리고 시험만 보고 뭐 잘 끝내자 라는 마인드로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 시험은 상대평가예요. 다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들보다 한 문제, 2문제를 더 맞는 게 더 중요한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과 비슷하게 공부해서는 전 합격을 하기엔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객관적으로. 왜냐하면 이 시험은 구조상 불합격자보다 합격자가 더 적은 시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남들과 다른 결과를 원하지만 남들과 비슷한 노력을 하고 계신다면 이 부분은 좀 바꿔서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남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을 공부 방법을 바꾸는 것으로 만들었고, 이윤규 변호사님의 공부법을 하나 둘씩 체득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보인다라는 게 저만의 그런 방법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걸 만들고 나니 저는 사실 중간중간 힘든 순간은 많았지만 적어도 포기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만 된다고 해도 여러분께서 여러분만의 차별점을 찾으신다면
중간중간에 흔들릴 일도 별로 없고 적어도 포기하면은 손해다 라는 생각은 드시게 될 겁니다. 수능은 고득점을 맞아야 되는 시험이고 회계사 시험은 합격 커트라인을 넘으면 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수능은 절대평가, 회계사 시험은 상대평가 이렇게 되는 거죠. 수능을 잘 봤다라는 기준은 틀린 개수가 적어야 돼요. 근데 회계사 시험을 잘 봤다라는 기준은 남들보다 한두 문제를 더 맞추면 됩니다. 그래야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을 공부할 때는 정말 지엽적인 것조차도 봐야 하는 게 현실이에요. 이게 그동안 안 나왔지만 나올 수 있겠다 하는 것까지 다 봐야 돼요. 근데 회계사 시험은 애초에 양도 많고 수능보다 양이 많고 그 양 중에서 정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부터 공부를 해야 하는 게 회계사 시험이에요. 이 둘의 차이를 알고 안다면은 적어도 회계사 시험 공부할 때 회계사 시험을 처음 공부할 때 애초에 지엽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기출에 자주 나오고 공통적으로 중요한 부분부터 공부를 해야 그 다음에 최소한의 점수를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공부 범위를 이제 확장시켜 나가야 그 다음에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점수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수험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이제 좌우명을 하나 갖게 되는데요. 바로 꾸준함은 모든 것을 이긴다입니다. 사실 누구나 처음 이 시험에 진입할 때는 다 열심히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실제로. 그러다가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다 보면은 이게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라는 싶은 순간들도 분명 있을 거고 그냥 오늘 하루는 좀 쉬고 싶다 라는 생각이 분명 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열심히 하는 것보다 꾸준히 하는 게 진짜 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달리기를 하더라도 처음에는 전력 질주를 할 수 있지만 그 먼 거리를 완주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될 겁니다. 이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사실 집, 공부, 밥 이런 패턴들을 이제 반복하시면서 뭔가 자기는 멈춰 있는 것 같고 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지 않은 남들은 뭔가 좀 앞서 나간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텐데 사실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그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걸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꾸준한 공부입니다. 매일 똑같은 공부 장소에 가고 똑같은 루틴으로 하루하루를 보낸다는 것 자체도 그 사람들은 못하는 것들이에요. 하고 싶어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분들이 하지 못하는 걸 하고 계시고 그 하루하루 매일 공부 장소에 나가는 것 그리고 하루하루 진도를 나가는 것 하루하루 이해를 하는 것이 여러분이 충분히 앞으로 나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로 멈춰 있다고 생각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또 다시 마음을 잡고 이제 책상에 앉으러 가는 것도 또한 이제 앞으로 나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증거들을 하나 둘씩 만들어 나가면서 정말 내가 합격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 놓으세요.